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릴까.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카라연합 정체성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와 같은 방금 전에 보여줬던 한국과 일본을 연합하면서 북극 항로를 할지, 그 다음에 부울경을 진정으로 개발하는 그런 역사적인 대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문화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함수적으로 보이는 것이 Y=FAB 플러스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Y는 카라연합의 정체성, 그리고 여기 A는 당군조선, 유라시아 당군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최치원의 비문에 나오는 풍류도, 이것이 바로 이 비상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되살리려고 했던 것이 왕씨의 고려죠. 통일신라 이후에 이 당군조선의 의미가 약간 역사적으로 약화되는데, 후삼국 이후에 고려 왕건이 통일하면서 이 당군조선 유라시아 당군주의를 회복하려는, 즉 부여의 역사를 회복하려는 그런 숱한 노력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부여, 고구려, 백제, 가야와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거기에는 부여 세력으로서의, 당군조선과 관련되는 세력으로서의 일본의 문화적 의미가 다 꽂혀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풍류도가 이 독립변수 A와 관련이 있고요. 불교도, 나중에 들어온 불교도 이 A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대 개화파, 그 다음에 친일, 그리고 오늘날의 친미, 이러한 경향의 정체성과 맥이 닿은 것이 바로 당군조선과 관련되는 FA, 독립변수 A가 되겠습니다. 그건 유목세계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오면서 해양성이라는 것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는 친시장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가 조선시대에 비해서 문화가 자유분방하고 그랬던 배경은 바로 이와 같은 유목세계와 관련되는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Y=FB로 오면은 B는 기자조선과 관련되는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라가 통일함으로써 이 동의의식을 끌고 올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중국의 동의종 말이죠. 그것을 고려가 역상혁명에 의해서 이성계에서 무너지면서 이 조선에 와서는 바로 이 기자조선을 보다도 띄우고, 이렇게 당군조선을 없애지는 않지만 좀 정체성 의식으로서 많이 누르는 그런 상태로서 조선 50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당군조선의 그 유라시아 당군주의에 대신해서 기자조선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유교 성리학을 국가의 근본적인 사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 500년 동안 중화 사대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것은 조선 말에 오면은 위정척사파, 반제국주의, 한일 민족주의로 연결되며 이것은 친중적 성격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한국의 왼쪽 그룹은 바로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과 더 가까운 정체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화의식이 보다 이 정체성 의식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 의식은 농업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사상적 맥락에서 주자 성리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시장적이죠. 대동사회주의적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띠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자유주의적인 자유분방한 문화와 좀 배치되는 엄격과 규율의 도덕성, 좀 오버해서 나가면 위선적 경향을 띠는 면이 있습니다. 이 문화의식이 긍정적인 측면을 한국 역사에 가져다 준 측면도 있지만은 현재 한국인들은 여기 FXA에 해당하는 이 당군조선에 관련되는 문화의식을 다잡아야 되는 시대에 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카라연합이 지향하는 일본과의 문화적 어떤 소통을 강화하는 정체성의 어떤 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동시에 존중되는 인자로서 F 펑션, 함수적 독립분수를 작용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자유민주적인 상수가 결합한 그러한 정체성으로서 카라연합의 정치성 Y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표시하는 함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달 씨름대에 여기 보면은 카라연합의 정체성 체계에 보면은 아래쪽에 아사달 씨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오스모대회,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거를 뭘로 선택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이 씨름과 스모를 동시에 교류해서 하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의 씨름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고구려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졸검 부여 시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구려에서는 오부족장들이 시합을 종종 하였는데 당시 경기 종목에 각저 그리고 여기 공사라서 활쏘기에 승마가 있는데 여기 수바키가 등 5가지였다고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름을 각저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한국의 씨름은 각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려시대까지도 이 수바키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때 각저도 있었고 한국의 씨름 같은 게 각저입니다. 수박도 있었다. 이 수박은 일본의 스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륙에서 폐망한 부역의 고구려 백제의 어떤 역사적인 원한도 달래고 역사적 신라 계통의 한국인과 역사적 화해를 하는 측면에서 아사달 씨름대회는 여기 수바키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려 때까지는 이분은 서울시립대학교 역사학 교수인데요. 이육주는 역사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한국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수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일본의 스모와 어떻게 맥이 닿는다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민이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수박을 잘했다는 거예요. 수박, 맨손 무에. 이걸 잘했어요. 이거 잘하는 군인 조한 왕이 있었죠. 그때 왕이 의종이었단 말이에요. 의종이 자기도 수박을 하기를 좋아했고 군인들 수박 시켜놓고 그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어요. 의종 눈에 딱 띄는 겁니다. 덩치도 큰 애가 싸움도 잘하고 무예도 출중하고 하니까 의종이 딱 본 거죠.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수박키라는 게 의종 때, 의종이 뭐냐면 무신정변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홍군, 암군에 해당하는 조선시대로 보면은 연산군 같은 그런 왕이 의종인데요. 그 의종 때 무신의 난이 일어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황간 정치를 하면서 문신과 무신을 차별하고 그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어요.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신들을 모두 쑥대밭으로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 후 100년간, 약 100년간의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의 그 수바키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바키는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입니다. 고구려 씨름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만주의 집안시에서 고구려 고분 속에서 벽화로서 발굴된 겁니다. 이 자세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이건 각저가 아니에요. 이것은 수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가 높고 손이 삿바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일본의 마와시 같은 것들 위에 이게 일본 승무에 부딪혔을 때 이런 자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박이라고 봐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変化しました。大きく飛んだ炎鵬、うまく手繰る。おっと左を差した。肩透かし炎鵬の勝ち。 이게 바로 고려 때까지 있었던 수바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수바키를 수모라고 해서 보고 있다. 그것은 수모의 명칭을 보면 우리가 금방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려 때까지 했던 수박은 한자로 손숫자 7박자이고 일본이 하는 현재 일본 사람들의 수모는 한자로 상박 이렇게 씁니다. 이 박자가 두드를 박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상박을 수모라고 발음하는데 왜 그런가를 일본어의 어떤 발음 습관을 가지고 살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발음은 상박인데 현재 우리가 한국인들이 음소문자로서 한글이라는 음소문자로서 상박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 음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 발음은 이게 샹푸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 발음 비슷한 것들을 일본 발음 쪽으로 유출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일본어에서는 정성 이용이었을 때는 전부 자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이 쇼 이렇게 발음될 수 있고요. 박은 중국 발음이 퍼 그러니까 그것이 보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식으로 읽으면 쇼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관용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단순화돼서 스모 이렇게 됐다. 그래서 상박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음으로 읽어서 관용화된 스모다. 그래서 스모인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상박이 고려 때까지 했던 이 수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그것은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와 있는 이 수박과 같은 것이다. 그 형식이랄지 하는 모양이 거의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김태우 교수랄지 최태원 회장의 그런 제안을 정책적으로 펼 때는 한 발 더 나가서 일본과 카라 연합을 만들면서 환동해권의 거대한 경제 블록을 만들어가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서해권도 잘 나가야 되지만은 동해안 그리고 러시아, 미국, 일본 열도 그리고 한반도가 환동해권으로서 하나의 블록으로 엮이는 그러한 그림을 통해서 미중 패권 대결과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전성 한국의 그 돌파구를 찾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이 카라 연합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카라 연합의 국기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은 해 카라스기, 일본말로는 히 카라스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보면은 이제 경상남도 부경에 해양수산부를 설치해서 여기를 동아시아 물류기지 그리고 북극 항로를 연결하는 이 라인의 개발을 촉진한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했는데요. 그것을 더 카라 연합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일본과 협상해서 여기를 행정수도로서 카라 연합 특별행정자치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도 뚫고 그리고 이게 독도 분쟁 문제도 이름을 카라 섬으로 이게 섬으로 명령도 바꾸고요. 동해를 카라 해로 일본은 일본에 한국은 동해 이렇게 부르는데
카라해로 명칭 변경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카라 연합을 엮이면서 이 동아시아 물류를 북극 항로와 연결시켜 가지고 이 남부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오는 물류의 통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물류적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경제인들의 활동의 장으로서 이 경상남도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카라 해저 터널을 만들면은 그리고 카라 연합으로 엮이게 되면은 이 한반도가 서울 수도권과 그리고 통일되면 북한과 러시아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 부산 지역을 또 하나의 발전의 핵심 축으로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상태를 이핵 체제로 만들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일본과 하나로 엮임으로써 2억 남짓의 경제 블록이 만들어지면서 내수 시장의 어떤 크기 안정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고민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